여러분,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데 막상 이 차이를 모르고 구매하면 큰일 나요. 이름은 비슷비슷해 다 아는데 그냥 아파트와 같은 집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요,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법적 적용, 건축 구조, 심지어 돈 버는 방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형태의 특징과 차이점을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난 이거 사야겠다 답이 나올 겁니다. 첫째, 적용되는 법부터 다릅니다. 먼저 집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적용법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에 따라 입지와 규제 적용이 다르거든요. 우선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은 주거 전용 지역의 주거 안정과 주변 환경이 입주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분양할 때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로 다양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적용돼요. 주상복합은 건축법이 적용되는데요. 1층에 스타벅스 같은 상가들이 있고 그 상가 위부터 주거 공간인 경우가 많죠. 이런 상가와 주거가 공존하는 복합된 형태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됩니다. 주상복합이 초고층 경우가 많아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곳은 전망이 탁월한 집들이 많아요. 그 뷰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 보면 완전 반해버리기도 하죠. 단 복합 건물이라 관리가 이원화될 수 있는데 주거 대표이 따로, 상가 관리단 따로, 그러면 주차장 사용권이나 공용관리에 대한 관리비로 종종 다툼이 납니다. 아파텔은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구조의 크기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84제곱이 아파트 5구제곱 크기로 보시면 돼요.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지만 주거용이면 준주택으로 돼요.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취득할 때는 업무시설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다 사용은 주거용이면 종부세나 양도세 낼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본인이 1주택자인 줄 알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고 난 후 이 오피스텔 때문에 2주택으로 잡혀 양도세를 엄청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정책에 따른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가 엄청 중요해요. 대부분의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이래서 멘붕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건축 구조와 입지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아파트는 주거 전용 지역에 보통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지어져요. 건물 사이 간격이 넓고 대지 지분이 커서 나중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주상복합이나 아파텔은 상업지역에 주로 들어서고 보통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높게 설정돼요. 즉 좁은 토지에 건물을 높고 빽빽하게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적은 편입니다. 대지 지분은 단순한 땅의 면적 개념을 넘어서 부동산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핵심 동력인 재건축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용적률이 높다는 이 말은 고층의 주상복합은 재건축으로 돈 벌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죠.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은 재건축이라고요? 전혀요. 오래전 낮은 건물이 아니면 그냥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생활 편의성을 볼게요. 아파트는 단지 내에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까지 기본적인 주민 공동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의 생활에 적합해요. 아이 키우는 집에는 아파트가 최적인 곳이지요. 주상복합은 도심에 위치해서 한 건물에서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이 건물 내에 집약된 원스톱 리빙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부는 호텔식 로비, 룸서비스 제공, 엘리베이터 타고 스타벅스 직행 이런 생활을 즐길 수 있죠. 아파텔은 주로 역세권 또는 직장 바로 옆인 경우가 많은데 요즘 대형 좋나요? 아파텔은 헬스장, 라운지도 생기고 하이엔드급 오피스텔도 등장했죠. 아직은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 미분양이고 공매로 넘어간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관리비는 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과 아파트 관리비가 좀 더 비쌉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관리, 인건비를 나눠내니까 세대당 부담이 크겠죠. 또한 전용률의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는 보통 전용률이 약 80% 정도는 돼요. 그러나 주상복합 아파트는 약 70에서 75%,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은 50에서 60% 정도입니다. 특히 아파텔은 일조권 규제가 없어서 채광 확보가 불리하고요.
바닥 두께에 대한 규제가 적어서 층간소음, 벽간소음에 취약한 편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법적 보호장치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주상복합은 동간거리가 짧아 어떤 집은 커튼을 안 치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거주자 유형 및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로 비교해 볼게요.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에 따라서 선택하는 취향이 다를 텐데요. 누구에게 어떤 곳이 인기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주로 가족 단위나 장기 거주를 하는 세대 또는 자녀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시기로 학군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죠. 주상복합은 도심 생활을 좋아하고 원스톱 편의성을 원하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선호해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1, 2인 가구의 수요가 가장 많죠. 특히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직주 근접을 중요시하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이랍니다. 다섯 번째, 투자 가치 및 금융이나 세금 사항을 살펴볼게요.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죠. 특히 요즘에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니까요. 재건축 가능성이 클수록 장기적으로 값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주상복합은 재건축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아파트는 빌트인 제품들 수리와 감가상각이 빨라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대출은 정책에 따라 변하지만 최근 627 대책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는 LTV, DTI, DSR 규제가 강화되었어요. 또 아파트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비주택이므로 이번 규제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정책 금융 상품은 어려워요. 세금에서도 아파트의 1에서 3%에 비해 아파트는 취득세 4.6% 고정입니다. 하지만 보유 중이나 양도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수 포함돼 보유세, 양도세에 주택으로 취급되고요. 즉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거주의 가족 단위라면 주거 안정성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생각한다면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겠죠. 넓은 대지 지분과 단지 내 잘 갖춰진 커뮤니티 시설은 가족의 삶의 질과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니까요. 그러나 직주 근접과 편리한 도심 생활을 원하는 실거주하는 1, 2인 가구라면 주상복합이나 아파텔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 30대의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부합하는 장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높은 관리비와 도심 한복판의 생활 등을 반드시 고려는 해야 해요. 투자로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아파트가 우선될 테고요. 도심의 편리성을 원한다면 주상복합도 괜찮고요. 거주 이후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원한다면 역세권 아파트리 수익률이 좋겠죠. 단 정책이나 세금 리스크는 항상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집이라도 법적 적용, 건축 구조, 투자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 목표에 맞춰 선택하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